오늘은 이제 모스펫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채널 포텐셜과 동작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모스펫이라는 것은 수평 전개와 수직 전개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은 모스 커패시터와 다르게 가로 방향으로 소스와 드레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 전개라는 것은 VDS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직 전개라는 것은 모스펫은 반전 모드에서 반전 전자들의 드리프트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VGS-VTH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직 전개를 보면 VGS도 있고 VGD도 있죠. 그런데 VGS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이 소스는 항상 접지를 시킵니다. 여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0V로 놉니다. 그리고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소스로 잡습니다. 이렇게 접지를 시켰죠. 게이트하고 소스 묶어서 이렇게 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VGS가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전압은 0V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전개는 VGS-VTH. 그래서 이 수직 전개가 수평 전개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평 전개가 수직 전개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동작 모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VGS라는 것은 게이트하고 소스에 걸리는 전압 차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VG-VS. 그리고 VS는 0V죠. 0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VGS라는 것은 그냥 VG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VGS-VDS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S 없어지죠? VG-VD가 되고 결국 이게 VG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VGS에서 VDS를 빼면 바로 VGD가 된다.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GS-VGD. 자, VGS에서 VGD를 빼면 SS 없어지죠? GG 없어지죠? 그래서 VD-V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면 요게 된다. 요게 전압 관계식 룰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요게 되고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수직 전개가 강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VGS-VTH가 VDS보다 크다는 경우에는 수직 전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안쪽에 모두 반전 전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fully inversion, 이 관계식을 다시 표현해 보면 VGD가 VTH보다 큽니다. 그죠? VTH 올라오고 이렇게 남기면 VGS-VDS가 되니까 VGS-VDS는 VGD가 되는 거죠. 그래서 VGD가 문턱 전압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턱 전압보다 크고 여기도 문턱 전압보다 크니까 여기는 전체 다 풀이 인버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 회색은 공핍층입니다. 공핍층. 우리 여기 VD, 즉 VDS에 전압을 인가한 거죠. 인가했기 때문에 여기 공핍층이 이렇게 살짝 커집니다. 소스 쪽은 소스가 0V니까 여기는 그대로고요. 여기 공핍층이 살짝 커집니다. 왜 커지나요? 자, 여기 N 플러스죠. 여기는 P타입 기판이죠. 여기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니까 마치 N 플러스 P 접합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피증이 좀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직 전개와 수평 전개가 같은 거죠. 힘겨루기에서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VDS 전압을 더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VDS가 증가해서 이제 이 힘이 같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 더 증가한 거기 때문에 공피증이 더 커집니다. 여기보다 더 커졌죠. 커지면서 자, 여기에 있던 반전전자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반전전자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채널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전압이 인가돼서 공피증이 더 확대되니까 반전전자들이 농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VDS가 VGS-VTH보다 더 큰 경우, 즉 이번에는 이제 수평 전개가 더 강해진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VGD가 VTH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분턱 전압보다 낮아지니까 여기는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드레인 부분에는. 그래서 이때는 VDS 전압을 더 인가해야 되겠죠. 이게 더 커야 되니까 이 전압을 더 인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피증이 더 커졌죠? 더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반전전자들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했죠. 이거는 반전전자 농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채널이 이렇게 끊긴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드레인 쪽에 전압이 강해져서 이쪽에 공피증의 영역이 넓어지고 반전전자들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비교해 보면 여긴 반전자들로 꽉 차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감소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모두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VDS가 VGS-VTH보다 작을 때, 똑같을 때, 클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채널이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제 동작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상세히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리전, 선형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역부터 한번 상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전압을 인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VGS-VTH가 2.5V가 되죠? 그것이 VDS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 전개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fully 인버전 된다. 그래서 채널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 전압 분표를 살펴보면 자, 이쪽이 소스고요. 이쪽이 드레인입니다. 그리고 VDS는 1V가 인가됐으니까 소스는 0이라 그랬죠. 여긴 0V, 1V. 그래서 수평 방향의 전압 분포를 보면 이렇게 1V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직 방향의 전압 분포를 보면 자, 이 곡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V가 되겠죠. 여기는 5V입니다. VGS- VS 0V니까 5V가 됩니다. 여기 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VGD라 그랬죠? VGD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죠? 요거 4V가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요 VGD 4V 다 문턱 전압보다 여기 크죠? 수직 방향 전개는 문턱 전압보다 다 크니까 여기는 다 풀리 인버전 됐습니다. 그리고 채널 내에는 위치마다 포텐셜이 다 다르죠? 여기 전압이 인가됐기 때문입니다. 모스 커패시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항상 다 같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드레인의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채널 내 포텐셜 분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쪽에 있는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드리프트 전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채널이 열려 있다. 이렇게 채널이 열려 있다. 그리고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이 드레인 전류가 증가합니다. 선형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리니어 리전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DS 전압을 1V에서 2.5V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VGS-VTH가 2.5V죠. VDS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압 분포를 살펴보면 자, 소스하고 드레인에 2.5V 더 높게 인가했습니다. 쭉 올라가겠죠? 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의 전압 분포를 보면 여기는 5V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VGD는 VGS-VDS. 그래서 이것도 2.5V.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2.5V. 똑같죠? 문턱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채널이 여기서 딱 이렇게 이쪽 공피층이 넓어지면서 여기 반전전자들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그랬죠? 공피층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 채널이 여기서 딱 이렇게 이제 농도가 감소하면서 채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끊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핀치 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VDS가 VGS-VTH가 같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핀치 업, 그리고 이때는 역시 채널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포화 영역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치업 지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DS 전압을 더 인가합니다. 3V 인가했습니다. 2.5에서 3V 인가했죠. 그러면 공핀 변형이 더 커집니다. 커지면서 반전전자들을 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핀치옵 지점이 이제 채널 내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아까 여기 딱 경계 지점에 있었죠. 이제 이것이 공피층이 넓어지면서 이게 확장된 겁니다. 핀치옵 지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분포를 살펴보면 자 3V가 인가됐죠. 3V가 인가됐습니다. 그래서 VDS는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자 VGS-VDS가 2V가 되죠. 여기 2V가 됩니다. 그럼 문턱 전압보다 낮죠.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전압 분포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문턱 전압보다 낮은 지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디플리션 리전,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 핀치업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파셜리 인버전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채널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반전전자들이 아주 낮은 반전전자들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전자들이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속도 포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도가 포화가 되니까 드레인 전류도 포화가 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포화가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할 테니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 그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류가 포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 안에 반전자들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농도가 아주 적게 존재한다. 이러한 것, 아주 극소수의 이 전자들이 속도 포화 현상을 일으켜서 전류는 포화된다.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형 영역, 핀치옵, 포화 영역 그때 각각 조건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수평전개와 수직전개의 힘겨루기다. 그래서 자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물론 이거는 VGS-VTH가 0보다 큰 전압.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전전자를 형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쪽에 공피층이 살짝 넓어지겠죠. 넓어지지만 이제 전이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로 보면 이쪽 밴드로 보면 여기를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전자들이
쫙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위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거죠.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렇게 쫙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형 영역이다. 그래서 선형 영역이 될 조건은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 전개가 수직 전개가 수평 전개보다 더 센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는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계속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레인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다가 딱 이 지점이 되면 이제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그때가 바로 VDS가 VGS-VTH가 같아지는 거고, 이때는 드레인 전압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피층의 폭도 더 커졌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정확히 묘사하는데 좀 그림 그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진 겁니다. 자, 이때 핀치업. 그 다음에 여기서 VDS를 더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츄레이션 모드다 한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조건은 수평 전개가 더 강할 때입니다. 수직 전개보다. 그래서 VDS가 VGS-VTH보다 더 큰 경우다. 그래서 이때는 핀치옵 지점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죠. 자, 여기가 핀치옵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전자들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전류가 포화된다. 그래서 모스펫 동작 순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